삶을 바꾸는 뇌과학.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뇌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조금씩 성장하길 원한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발전된 모습이길 바라면서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하며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보다 지혜롭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삶이 그렇듯 살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다. 까닭없이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때도 있고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과 생각처럼 가까워지지 못해 애를 태우기도 한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우울증과 무기력에 시달릴 때도 있고 게으름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신세 한탄을 할 때도 있다.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만 삶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뇌과학은 삶을 보다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한다.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알게 모르게 뇌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의 장기 중 뇌는 가장 복잡하고 경이로우며 신비로운 기관이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뇌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를 조용히 나의 의지와 다르게 행동하고 사고하도록 만듦으로써 삶의 방향이 조금씩 어그러진다. 무언가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세상에 원망을 퍼붓지만 그 모든 배경에는 뇌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뇌를 이해하면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뇌를 알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1. 젊어서 아낀 잠이 나이 들어 치매로 돌아온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그러니 어쩌면 삶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비관하기보다는 그런 이치를 알고 순리대로 사는 것이 더 속 편할지도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마음과 반대로 움직이려는 무의식의 조종장치를 달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마음을 움직이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중 하나가 우울증이 아닐까 싶다. 밝고 긍정적으로 지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걸 잘 알면서도 현실에 치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이다. 몸과 뇌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몸은 뇌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며 뇌는 몸에서 받아들인 감각을 이용해 감정이나 정서를 만들어낸다. 몸 없이 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음에도 변화가 생긴다. 항우울제에는 부작용이 있지만 부작용 없이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운동이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뿐 아니라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이 방출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고 우울증으로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게 도와준다.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들며 엔돌핀은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게다가 운동에는 도파민 수용체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 쾌감이 더욱 커진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수용 수준을 높여 쉽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만든다. 운동이 항우울제를 대신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울증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울증에는 운동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나조차 우울증에 빠지면 운동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데
그 효과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욱이 스스로 운동을 하러 나서기 어렵다. 가장 좋은 것은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우울증은 생각보다 무서운 병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돕는 것은 한 생명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2. 비만을 막기 위한 첫걸음. 한동안 요리사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누리더니 이제는 소위 먹방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이 TV 채널을 장악했다. 왜 우리 사회에서 먹방은 주요한 트렌드가 되었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 탓에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친구조차 많지 않아 사회적 관계가 빈곤한 젊은 층이 인간관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먹방을 보며 식욕을 채우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먹방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따라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준다. TV 프로그램이나 광고에는 큐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 은연중에 시청자의 뇌를 자극해 동일한 행동을 부추기거나 광고하는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등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을 이끄는 잠재된 힘을 말한다. 한마디로 숨은 메시지라는 의미이다. TV처럼 외부로부터 음식에 대한 큐가 주어지면 편도체는 시상하부를 자극해 음식을 섭취하도록 만든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었느냐, 음식 섭취로 인해 배가 부르느냐와 상관없이 자극이 주어지면 습관처럼 먹을 것을 찾는 것이다. 문제는 먹방이 비만을 불러일으킨다는 데 있다. 비만이 각종 성인병이나 심혈관 질환에 안 좋다는 것은 상식이다. 누구나 알면서도 사람들은 쉽게 먹을 것을 줄이지 못한다. TV나 유튜브 등 대중매체에서 성행하는 먹방 프로그램도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비록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안 큐는 끊임없이 두뇌의 잠재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먹방 시청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의지에는 한계가 있고 인내력은 발휘할수록 고갈되게 마련이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먹방 자체를 보지 않는 것이다. 3. 호두가 머리에 좋은 진짜 이유. 바야흐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85세 이상 노인의 반 정도가 치매에 걸린다고 한다. 뇌가 노화되면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많지만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법만 바꿔도 치매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일본의 89세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여러 장소를 배회하는 전형적인 치매 증상을 보였다. 할머니는 치아가 좋지 않아 주로 씹지 않고 삼킬 수 있는 유동식으로 식사를 해야 했다. 그런데 틀니를 한 뒤 제대로 씹어서 식사할 수 있게 되자 치매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아들 이름을 그 자리에서 말하고 정처 없이 배회하는 증상도 사라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뇌경색으로 말미암아 치매에 걸린 86세 할머니는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됐다. 병간호를 하던 딸은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호전되기를 바라면서 치과 의사와 상담해서 틀니를 만들고 씹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꾸준히 도왔다. 그러자 할머니의 증상이 차츰 좋아졌다. 웃는 얼굴로 맛있다는 느낌을 표현했고 3개월 후에는 스스로 식사도 하고 화장도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다. 치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딱딱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은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반면 나이 들어서 씹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하면 뇌에 해로울 수 있다. 호두 같은 견과류가 머리에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섭취하려면 씹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두를 많이 먹으면 씹는 행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치매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씹는 행위는 무척 폭넓은 범위에서 두뇌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오징어처럼 지나치게 딱딱한 음식물을 씹으면 손해를 제외한 다른 두뇌 부위의 활성화가 오히려 저하된다고 하니 적당히 딱딱한 음식을 의식하면서 씹어야 뇌의 광범위한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씹는 행동은 해마에서의 신경 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마에서의 신경 재생이 늘어나면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다. 나는 많은 나라 사람들과 밥을 먹어봤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에서 밥을 빨리 먹는 것이 습관이 된 탓에 밥을 서둘러 먹는 편이다. 하지만 씹는 행위는 두뇌 건강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기억력 등 모든 측면에서 유익하므로 식사할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다. 젊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나이 들어 치매에 걸릴 확률을 바꿔놓을 수 있다. 한마디 덧붙이면 입속을 깨끗하게 유지할수록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귀찮더라도 꼬박꼬박 양치질을 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해서 씹는 능력이 퇴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